이번 시간에는 ISO 9001 2015년 그리고 14000 그리고 45001 규격 요구사항에 대한 해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강 정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일단 첫 번째 강의에서는 9001, 그 다음에 14001, 그 다음에 45001을 묶어서 규격에 대한 목차 기준이 HLS 구조 형태로 해서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 베이스가 되는 ISO 9001에 대한 규격 요구사항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목차에 따라서 그 추가되는 14000과 45001에 대해서는 다음번 7, 8강에서 환경영향평가, 위험성 평가를 가지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먼저 설명드릴 것 중에 하나는 일단 눈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9001 규격 목차와 14001 목차 그리고 45001 목차를 일단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 9001 규격 목차에 앞서 가끔 물어보시는 경우 중에 KS QISO 9001 2015 이걸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제표준화기구인 ISO 국제규격 명칭에서 코드 넘버인 9001을 기준으로 해서 2015년도에 개정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국제규격을 우리나라 기술표준원에서 산자부 기표원에서 코리아 스탠다드, Q는 퀄리티, 품질 분야에 대한 약자로 해서 정식 규격으로 채택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글명으로는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볼 14001 같은 경우에도 환경 경영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그리고 45001 같은 경우는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현재 그 목차에서 보시면 대부분의 규격들 같은 경우는 보통 적용 범위, 인용 표준, 용어와 정의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보통 용어와 정의를 제일 처음에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쓰는 실생활에 쓰는 단어의 뜻과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항상 모든 규격에서는 용어와 정의를 항상 반드시 읽어보시고 규격을 읽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조직 상황,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기획, 그리고 지원, 다음 페이지에 운용, 성과평가, 개선, 총 10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항목을 잘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뒤에 부분에 잠깐 보여드릴 14001, 45001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앞전으로 돌아가서 자, 이번 첫 시간에서 다룰 내용은 4장 조직 상황과 그 다음에 리더십 그리고 용어의 정의 이 세 가지를 다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에서는 기획과 지원 그리고 3강에서 2강은 운용까지 다룰 예정이고요. 3강에서는 성과평가와 개선을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14001 규격 목차를 볼 건데요. 자, 요게 14001 규격입니다. 여기서 똑같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KS, KSI, ISO 14001 2015 똑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목차 같은 경우 아까 보셨던 9001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용어의 정의, 조직 상황, 리더십, 기획, 지원, 그리고 운용, 성과평가, 개선. 자, 2015년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ISO 규격은 ISO 9001 규격 목차 거의 동일하게 규격을 목차를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ISO 9000, 14000, 45000 이런 모든 경영 시스템 인증은 하나로 합칠 수 있는 통합 과정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때 목차가 동일했을 때 통합이 수월하기 때문에 목차 구조를 똑같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다음번 7강, 8강에서 다룰 9001 목차 구조와 14001의 차이점은 환경 방침 부분하고요. 그리고 환경 목표. 앞전에서는 이제 품질 목표, 품질 방침이라고 불려지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달라지고요. 그리고 제일 달라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운용 기획 쪽 파트 쪽에서 환경 영향 평가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 환경 측면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7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5001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내용을 보시면 KS, Q, ISO 45001, 2018 여기서는 2018은 9000, 14000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개정이 됐다면 45001은 2018년 연도수 요때 개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목차를 보시면 자, 아까 앞전에 보였던 9001이나 14001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조직 상황, 리더십, 기획, 지원, 운용, 성과 평가, 개선. 45001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 이제 내년 시행에 따라서 그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위험성 평가가 있는데요. 이 위험성 평가 직간접적으로 일단 되는 부분들이 요 리스크들, 자, 목표 세우는 부분들, 자, 요런 게 바로 앞에 설명드릴 9001과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처음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모든 시스템에 대한 근간이 되는 ISO 9001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베이직하게 내용을 다 이해하시면 14000과 45001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적인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전으로 9001 규격으로 넘어가서요. 자, 자, 9001 규격에서 이제 이번 시간에 다룰 요 조직 상황, 리더십, 기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1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넘어가기 전에 그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뭐 입력, 출력, 프로세스 요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PDCA 사이클 요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목차 1 적용 범위 부분은 이 규격은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 요구 사항을 규정한다. 그럼 반대로 유사하게 14001 같은 경우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45001 같은 경우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요구사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인용 표준 여기 같은 경우에는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한 기본사항과 용어 여기에서 하나 좀 눈여겨보실 거는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규격은 ISO 9001 요구사항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인용 표준에는 바로 ISO 9000 2015년판의 기본사항과 용어, 즉 9001, 14001, 45001은 규격에 대한 코드 번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9001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따로 규격화시킨 게 ISO 9000 2015년판의
기본 사항과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4장 조직 상황 부분인데요. 용어의 정의는 자, 규격사항이 거의 마지막 페이지 쪽 부분에 하단부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은 부속서. 자, 9001 규격 또는 14001, 45000 각 규격에 하단부에는 부속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속서는 앞단의 규격에 대해서 몇 가지 부연 설명, 주석 형태에 따라서 내용을 첨부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거기에 이제 뭐 구조와 용어가 있고, 방침 목표,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 그리고 리스크 기반 사고, 그 다음에 적용 가능성과 문서화된 정보, 그리고 조직에 대한 지식,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부속서 B에는 ISO TC176은 ISO를 제정하는 제정기구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심사랑 관련된 건 없고요. 그냥 내용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용어의 정의를 간략하게만 조금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4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용어 부분에서 기억해 두실 거는 구조, 용어, 요거 조금 내용 한번 읽어 보시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파트 중에는 문서화된 정보나 기록, 문서, 그 다음에 프로토콜, 요거는 이제 뭐 외부 공급자 대신 공급자, 파트너, 벤더사. 나중에 이제 다루게 될 내용 중에 ISO 9000 시리즈, 그리고 9001을 근간으로 해서 나오는 14000, 45001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문서, 기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서는 지금 ISO 9001 규격 요구사항에 맞춰서 그거에 부합하는 문서, 즉 기준이 되는 표준 문서, 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자면 표준 문서 중에는 저희가 행정복지센터죠. 예전에 동사무소에 가시면 뭐 인감이라든가 가족관계증명서나 예전에 무언가를 띄실 때 자,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시거나 또는 전자서명을 하거나 예전에는 종이에다가 기록을 해서 발급 순서대로 발급받았던 그 양식들, 자, 그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표준화된 문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기록은 이 문서에 기록을 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문서는 어디나 다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상호 협의 간에 이거를 기준을 정해서 표준화시킨 문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록은 썼다가 지웠다가 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먼저 설명드린 이유는 ISO 9001과 그에 유사한 모든 경영 시스템은 바로 기록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A부터 Z까지 회사가 어떤 업무를 통해서 최종 고객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일련의 과정 중에 발생되는 모든 기록들을 자, 표준화된 문서에 기록하는 게 ISO 9001, 즉 대다수의 경영 시스템이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품 및 서비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저희가 뭐 생각하시는 제품 하면 떠오르는 뭐 하드웨어, 아니면 뭐 스마트폰, 뭐 컴퓨터, 또는 뭐 자동차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자, 보통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한다라고 하시면 자, 제품과 서비스는 저희가 생각하시는 것과 크게 용어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완제품이 아니더라도 B2B 기업 간 거래에서 우리 하청 구조,
모듈이라든가 유닛이라든가 부품 단계도 그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하나의 제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제품이란 용어는 저희가 사용하는 최종 소비자격인 제품들을 포함한 부품도 전부 다 제품이나 서비스로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가 자영업자 소속 소상공인도 똑같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는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자, 여기도 똑같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기반 사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리스크 기반 사고는 영문 그대로 리스크, 자, 위험, 그리고 기반은 기본 베이직에 깔려져 있는 사고, 생각,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품질에서 다루는 가장 큰 리스크는 불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불량, 즉 앞전에 나왔던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 자, 가장 큰 리스크는 불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불량이 나지 않게끔, 즉 우리 소비자, 최종 고객에게 불량 제품,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사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틀에서는 용어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즉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고객에게 불량, 즉 우리가 부적합이라 부르겠죠, 나중에는. 불량된 제품과 서비스, 즉 재화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음으로 해서 고객 만족을 실현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 가능성, 그 다음에 문서화된 정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는 내용을 한번 조금 읽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직의 지식, 이것도 한번 내용을 읽어 보시면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장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조직 상황, 그리고 4.1 조직과 조직 상황에 대한 이해, 그리고 4.2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의 이해, 그리고 4.3 품질 경영 시스템의 적용 범위와 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4는 품질 경영 시스템과 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5장 리더십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4장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 상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조직 상황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조직은 우리 수강생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기업이라고 기억하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기업의 조직은 뭐냐? 자, 기업이 돌아가려면 사람이 일을 해야겠죠? 그럼 그 사람이 일을 할 때, 자, 저희 고객사들을 혹시 만나거나 기업들 담당자를 만날 때, 자, 각자의 맡은 직무에 따른 부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부서에 총칭으로 저희가 도식화된 내용을 볼 때, 자, 보는 게 저희가 보통 조직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조직 상황은 뭐냐면 이 기업을 하나의 조직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업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들을 이해하라. 여기서 이해는 즉 파악하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 기업이 현재 어떤 상황에, 즉 여기서 상황이라는 거는 고객에게 고객 만족 실현을 위해서 정상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자,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예기치 않게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타의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 조직에 대한 상황과 그에 따른 이해를 먼저 하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말이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조직과 조직 상황에 대한 이해. 자,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비고 1, 비고 2, 긍정적과 부정적 요인, 그 다음에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뭐 지방적 나와 있는데요. 또는 가치, 문화, 지식. 대표적으로 자, 긍정적인 거에 대한 기업의 큰 포인트는 불량이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인 형태로 해서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즉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조직이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부정적인 효과는 자,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이 감소되는 상황이 되겠죠. 즉 불량이 발생돼서 리콜 사태가 벌어지면서 우리 제품에 대한 모든 손실을 기업이 떠안으면서 적자를 보게 되는 자, 이런 상황들을 바로 긍정적, 부정적 효과의 단편적인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해 중에 사례 중에 하나는 자, 작년 초에 진행되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발발했죠. 자, 이 전쟁이 기업이라는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자, 사실 물건을 팔고 고객한테 제품을 납품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그냥 물건을 잘 만들고 서비스를 잘 해주고 자, 이런 게 하나의 목표였다면 자, 우리 의지와 달리 우리 기업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외부 환경 또는 내부 환경 또는 그 우리나라 국가 간의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왜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공급가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또는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자, 기간이 오래 걸림에 따라서 자,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과 약속한 기간 내에 약속된 금액으로 자, 납품을 해야 되는데 원자재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또는 원자재를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상황에 따라서 기업의 수익은 감소되고 자, 기간 내에 제품을 납품을 못하면 자, 불량이 발생되고요. 자, 이런 종합적인 상황에 따라서 자, 기업의 품질은 나쁘다. 즉 고객 만족에 대한 실현을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직과 조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왜 중요하냐? 2015년 이후에 자, 기업의 의지와 달리 기업에 처해 있는 국내, 국외 또는 뭐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슈 등에 따라서 생각지 못하게 기업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조직과 조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니즈와 기대 이해는 무엇이냐면 자, 품질경영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또 다른 14,000 환경이나 모든 시스템에는 아까 목차에서 나왔던 방침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데요. 자, 이 방침과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자, 이 달성을 할 때, 자, 우리의 고객, 즉 대부분 B2C라고 하면은 최종 소비자, 그리고 우리가 뭐 B2B, B2G인 경우에는 정부기관이나 기업 간 거래인데, 자, 보통 대부분은 우리 원청, 하청 관계상 원청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해서 그 목적을 달성해주면 품질 만족했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이해관계자가 꼭 하나만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에 대한 다양한 니즈, 그리고 기대를 파악해서, 자, 여기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여기 나와 있듯이 A, 품질경영 시스템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자, 자, 직간접적으로 저희가 원청, 하청 관계가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품질 경영 시스템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즉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거기에 부합하는 고객 만족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12 같은 경우에는 직간접적인 우리 원청이 되는 고객사 외에도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이런 해외 이슈 사례라든가 또는 내년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우리나라의 국내 이슈인데, 자, 이런 것들 또한 바로 조직, 즉 기업에 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품질 4.3의 품질 경영 시스템의 적용 범위에 대한 결정이 있는데요. 자, 이게 결정이라고 하는데 용어가 이해가 안 가실 건데, 나중에 저희가 심사원 활동을 하시게 되면 이 품질 경영 시스템이 우리 조직이라는 기업에 제품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뭐 건설 같은 경우에는 시공이라든가, 자, 이런 다양한 업종이나 업종에 따른 영위하고 있는 주 제품, 주 서비스, 주 시공 분야에 따라서 적용 범위를 결정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바로 이제 나중에 심사를 하고 인증기관을 통해서 기업이 인증서를 발급받았을 때, 자, 거기에 인증 범위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인증 범위가 이 기업이 주 매출을 가지고 발생시킬 수 있는 업무 분야를 바로 ISO 9001 품질 경영 시스템을 통해서 인증서를 받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4.4의 품질 경영 시스템과 그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뭐 프로세스와 상호작용, 그 다음에 프로세스와 조직 전반에 대한 적용 따른, 그 다음에 뭐 요구되는 입력 프로세스부터 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자, 요게 뭐냐면 아까 앞전에 그림에서 잠깐 언급했던, 자, 요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가 모여서 하나의 프로시저가 되고요. 자, 이런 집합군들이 모여서, 자, 절차화가 되고, 이 절차화가 바로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안의 방향성은 바로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즉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서비스하고 있는 주력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에게 제공되었을 때 고객 만족 실현을 통해서, 자, 이러한 것들은 어떤 수단으로 프로세스화 시켜서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세부 기준이 되는 하나의 모듈들이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품질 경영 시스템과 그 프로세스. 요건 한번 해설서를 나중에 제공해 드릴 때 그걸 한번 읽어 보시면 사실 한 번에 다 이해가 가긴 쉽지는 않고요. 정독을 해보고 그리고 여러 심사 활동을 통해서, 자, 이게 이때 나왔던 것들이구나. 사실상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4장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5장 리더십. 자,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앞전 시간에 PDCA 사이클을 설명드릴 때 아까 조직이라는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우리가 목적에 의해서 의도된, 즉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만들어낸, 생산해낸, 서비스한 이런 재화들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제공을 했을 때, 자,
그 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기업의 최고 경영자, 리더십에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제가 예전에 일단 한 10여 년 전에 했던 지금은 현재 LG가 모바일 사업부를 없애면서 사실 핸드폰을 생산하고 있지는 않아요. 스마트폰을. 자, 근데 같은 시기에 했던 삼성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시리즈를 해서 현재 애플, 뭐 중국의 화웨이,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 시장을 나눠 먹게 하고 있는데, 자, LG와 삼성이 한 10여 년 전에 피처폰 시대에 그 LG 쪽에서는 한 가지 실수했던 부분이 뭐냐면, 아이폰 1세대 폰이 나왔을 때 삼성은 정전식 터치 방식의 바 형태의 갤럭시 S1을 내놨다면, 자, LG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그 이전에 우리가 많이 예전에 보셨던 피처폰 중에 초콜릿폰, 자, 그때 대박을 내면서, 자, 이 당시에도 피처폰 타입의 핸드폰을 개발하고 생산하면서 최근 이런 통신용 기기가 제품 수명 주기라든가 트렌드가 바뀌는 거를 이 당시에 늦춰지면서 상당한 손실을 봤어요. 자, 이건 뭐냐면, 자, 최고 경영 또는 경영진에 대한 리더십, 자, 리더십의 부재를 통해서, 그리고 아까 앞전에 나왔던 조직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가 고객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나 분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자, 분석을 잘못했고 리더는 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품질 관련된 또는 나중에 다룰 환경과 안전보건을 다룰 때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는, 자, 리더십에 따라서 전혀 시스템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이따가 다음번 강의 때 아마 그 45,000 위험성 평가를 할 때 간략히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핵심 포인트는 사고, 즉 중대한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 자, 누구를? 대표이사를 처벌하겠다. 자, 그건 무슨 뜻이냐면 바로 리더십의 부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리더십과 의지 표명 5.1항 같은 경우에는 뭐 내용상으로는 읽어보시면 이해가 잘 안 가실 건데, 큰 틀은, 자, 리더는 조직 구성원, 즉 임직원들에게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 회사를 이끌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의지를 표명하라. 즉 문서화되거나 어떤 수단을 통해서 우리 회사를 어떻게 경영해 나가고 이끌어 나갈 건지를, 자, 전달하고 숙지시키고, 그에 따라서 모든 방향성이 의사일치돼서 회사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끔, 자, 그 내용을 바로 의지 표명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5.12, 그 다음에 뭐 5.2 방침이 있는데요. 아까 앞전에 고객이 요구하는 고객 중시. 자, 품질 경영 시스템은 최종 목적은 다 고객 만족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대표이사도 리더십에 따라서 의지를 표명하고, 자, 이거를 어떠한 방향성 있게, 우리가 보통 사업계획서를 지칭하죠. 자, 이런 걸 만들 때, 자, 고객 중심 경영.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거에 따라서 고객이 원하는 걸 파악해서 만족시킬 수 있는, 자, 거기에 따른 리더가 모든 걸 파악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침. 방침은 말 그대로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방침과 목표라는 용어를 많이 들으실 건데, 방침은 바로 방향성, 이 회사, 즉 기업 조직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에 대한, 자, 방향성을 정하는 방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방침의 수립, 그리고 의사소통. 자, 의사소통은 자, 공유하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의 조직 구성원 간에 대표이사가 원하는 방향성에 대한 방침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서 각자 다 공유하고 있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밥 먹다가 얘기하고 뭐 일하면서도 얘기하고, 자, 이런 의사소통. 자, 의사소통은 구두로 할 수도 있고 뭐 메신저로도 할 수도 있고 종이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에 따라서 내용을 공유하라고 보시면 됩니다.